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차장입니다. 알아두면 쓸 것만은 주식 잡박사전 알쓸주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자, 여러분들 많이 증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주로 이제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 용어에 대해서 의미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유상증자. 사실 유상증자는 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좀 무섭죠. 공포스러운 단어입니다.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공시 같으면은 주가가 뭐 기본 10% 이상씩 폭락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단어인데, 오히려 근데 그런 게 또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증 자체에 대해서 너무 뭐 악재는 단기적으로 악재긴 하지만 그 자체가 뭐 기업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좋은 투자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제 채권, 회사채, 기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투자도 해야 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선 회사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 또 단위도 커지겠죠. 그래서 사업을 계속 잘 안정적으로 펼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뭐 삼성전자처럼 돈을 뭐 1년에 막대하게 버는 기업이라면 그 버는 현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외부를 통해서, 외부든 내부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제 세 가지인데요. 채권, 회사채 발행. 은행에서 빌리는 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손쉽죠. 은행에서 차입. 대신 이제 부채가 좀 많아지겠지만 은행에서 차입하는 거.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증자라고 합니다. 네, 주식을 발행. 이게 여기서는 유상증자겠죠. 네, 유상으로 주주들에게 돈을 받아서 증자를 해 주식을 나눠주고 돈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이 방법에 따라서 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한번 표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은행, 사채, 주식시장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예,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세 가지인데, 자, 방법은 은행에서 하는 거, 이제 차입,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요.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년에서 보통 3년. 이게 단기 자금이죠. 그렇게 자금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뭐 3년짜리도 있지만 1년 이하 단기 차입금도 많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좀 짧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겠죠. 이자 부담이 있고, 이게 너무 과도하게 차입금이 많으면 내가 진짜 회사가 뭐 영업이익으로 100억을 벌었는데 그 중에 절반을 이자로 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기업들 상당히 많아요. 국내에 보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다만 주가에는 미치는 영향은 사실 부채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뭐 은행에서 돈을 뭐 빌렸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은행에서 빌리고 나서 1년 아니면 3년 뭐 이런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기업이 돈만 잘 버는데 좀 추가적으로 좀 자금이 더 필요해서 은행에 빌리는 거면 그 이자라든가 원금을 나중에 충분히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 영향은 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다 구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쨌든 간에 그 부채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부채 비율이 올라가야 되고, 또 은행 자금이라는 게 그렇게 오랜 자금이 아니거든요. 짧으면 1년 안에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부담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좀 현금,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버는 기업들한테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구름 정도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사채, 이제 회사채죠.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고, 이거는 사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깁니다. 보통 짧아야 3년, 길면 10년짜리, 뭐 어떤 경우 연구채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굉장히 긴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거랑 좀 다르게 굉장히 긴 부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자 당연히 내야죠. 근데 은행 이자보다는 그렇게 이자 비용이 높진 않습니다. 저금리고,
저리로 어쨌든 발행을 하는 거고요. 부채 비율 당연히 올라가겠죠. 다만 주가에는 제가 해피수를 했는데 주가에 뭐 오히려 긍정적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부채 비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하면 그 막대한 자금이 어쨌든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년 이자 그냥 꾸준히 갚아 나가면 돼요. 그것도 저금리로. 사채 발행을 해서 어느 정도 발행이 성공해서 입찰이 많이 되면 오히려 주식 그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은 오히려 좀 주가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다만 뭐 나중에 또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해드리겠지만 뭐 전환사채라든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론 안 좋지만 주식 수하고, 그러니까 주식과 교환되거나 뭐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사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채, 그냥 채권, 이런 경우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상증자죠. 주식을 발행하는 거.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대신에 돈을 받는 거죠.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2, 3개월 아니면 다 끝나고요. 그러니까 장점이죠. 빨리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그리고 금방 끝나요. 그리고 이자가 필요 없습니다. 부채도 아니에요.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것 뿐이고 부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겠죠. 왜냐면은 부채가 100억인데 자본 총계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100%잖아요. 근데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총계가 뭐 120억이 됐다 이러면은 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채 비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재무 구조는 개선이 돼요. 오히려. 다만 주가에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죠. 왜냐? 주식 수가 그만큼 뭐 20%가 더 늘어나는, 만약에 뭐 20억을 더 100억짜리 기업인데 20억을 조달한다 그러면 20%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20%만큼의 주가 하락 그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 주가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건 공급이 는다는 거니까 주가에 굉장히 치명타죠.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 폭락하는 그런 흐름이 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항상 단기적으로는 악재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유상증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여기 뭐 적어 드린 대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신주 발행 대상에 따라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 주주 배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지금 주식 갖고 있는 주주만 해당되는 겁니다. 3자 배정은 뭐냐면 3자, 그러니까 지금 주주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랑 상관없이 특정인, 특수관계인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원익 IPS 같은 기업은 삼성전자가 저렇게 3자 배정 같은 걸로 투자를 한 적이 있거든요. 3자 배정.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투자할 때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뭐 지분을 받아갑니다. 그런 경우는 되게 좋겠죠. 대기업이 이 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모. 일반 공모는 뭐냐면은 주주도 아니고 3자 배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자 대상.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주식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투자자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 공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주로 하는 거는 사실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그렇게 비중은 많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주주 배정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 기존 주주들 대상, 3자 배정은 투자 유치입니다. 자금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호재입니다. 사실 3자 배정은 호재로 좀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게 되고, 일반 공모는 이제 그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했는데 유상증자에 청약하는 주주가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만약에 100만 주를 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억, 뭐 100만 주를 이번에 유상증자로 그 발행을 했는데 기존 주주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50만 주만 참여가 됐다. 50만 주가 남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실권주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 공모로 바꿔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은 이 주주만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일반 공모는 주주가 아니어도 참여합니다. 주로 실권주 대상으로
발행하는 그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삼자 배정은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특수관계인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경우로 투자 유치가 이제 주로 목적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이제 좋은 점은 주주 배정 유상자는 나중에 한 2, 3개월 후에 신주가 발행이 돼서 직접 주식시장에다 이제 갖다가 파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0만 주를 발행했다면 유상자 끝나서 뭐 몇 달 후에 그게 상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주가 시장에 흘러나오겠죠. 주가에 부담이 될 텐데, 삼자 배정은 1년 동안 보호예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원이가 EPS를 뭐 지분을 10%를 인수를 했어요. 그 삼자 배정으로. 그럼 그 10% 지분을 갖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팔 수가 없어요, 당장. 1년 안에는 묶이게 됩니다. 보호예수. 그래서 1년 동안은 그 물량이 나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삼자 배정 유상자 하면은 여러분들 공시 보시면 항상 느끼신 게 있지만, 저건 왜 유상증자도 왜 이렇게 주가 급등을 하지? 같은 유중인데 삼자 배정은 유상자 나오면 주가 급등한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물량 부담이 없는 거예요. 주식수가 늘긴 하지만, 예, 물량이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호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상자를 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유상자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시설 투자, 예,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 조달.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성장을 하고 공장도 증설을 해야 되고, 뭐 반도체 공장을 예를 들면 반도체는 라인을 하나 까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이제 투자 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한데, 예, 그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사채보다 그냥 유상자를 하면 부채도 증가를 안 하고 단기간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요, 주가에는 물론 부정적이지만 유상자가 제일 좋아요. 예,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행 유상자를 해서 주주들한테 돈 받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갚을 의무도 없고, 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출렁이는 것만 제외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제 시설 투자를 위해서 유증을 하는 경우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자 목적으로 유증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근데 두 번째, 이 재무구조 개선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회사가 돈이 부족해요. 돈을 갚아야 돼. 뭐 아까 말씀드린 은행 부채라든가 사채를 갚아야 된다. 만기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예,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못 벌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회사가 지금 돈을 버는 상황도 아닌데다가 유증까지 하면 주식 수까지 늘어나죠. 근데 이거를 단지 부채를 갚는 데 또 쓴단 말이고, 이 돈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뭐 공장을 만들거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아니면 실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생산적인 데 돈이 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 그냥 단지 은행에 갚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 그 돈은 그냥 은행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주주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죠.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 아까 말씀드렸죠. 제3자가 기업의 미래가치, 아까 뭐 삼성전자가 원이가 IPS를 뭐 투자한 것처럼 제3자가 그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거.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1년간 보호예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증자 첫 번째 시간으로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뭐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유상증자의 의미 이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무상증자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